안녕하세요. 21년차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만두진짱 이종택입니다.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? 방송을 하기 전에 지난 한 주는 제가 신경 쓸 때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. 힘든 와중에 저한테 감동을 주신 두 분이 있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지난주 토요일인데 한 3일 됐죠? 3일 전에 한 3살 정도 되는 딸아이와 애기 엄마, 애기 아빠가 저희 가게에 왔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애기 엄마가 너무 반가워하고 제가 쓴 책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봤습니까? 그랬더니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사인을 해주면서 이름을 이제 적어드리면서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 가정에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. 그런 내용을 써드렸는데, 그리고 사인을 했는데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요. 근데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. 이거 뭐죠? 그러면서 제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전날에 쓴 편지라고 그러더라고요. 애기 엄마가 간 다음에 꼭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거든요.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. 이 책의 독자분께서 쓰신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. 친구를 따라서 방송국에 H.O.T를 만나러 가기 전날 기분일까요? 사장님을 뵙는다는 기분이 너무 설렌다고 이렇게 써줬더라고요. 저 이게 뭐랄까, 저를 이렇게 봐줬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. 나의 이 책 한 권이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가 있겠구나,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장사하느라 그날 토요일날 바빠가지고 연락처도 못 줬고 그랬는데요. 우리 제 방송 밑에 링크를 보면은 그래서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. 거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 21년 이 장사 나름대로 저도 어디 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아낌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편지를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웬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당일 배송 택배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 저희 가게로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? 저도 보니까 개성손만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이 택배에는 이종택 작가님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누가 이걸 보낸 거지 하고 제가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. 꼭 알려야 돼서 제가 호원당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이게 한 박스만이 아니고 이렇게 3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3박스를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한 박스는 제가 아까워서 남겨둔 건데요. 이렇게 열어보니까요. 호두과자는 호두과자인데 호두과자에 보시다시피 레몬 딜버터가 다 하나하나씩 꼼꼼히 박혀 있더라고요.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게 팥만 먹는 게 아니고 버터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이라고 그럴까? 부드러운 케이크 먹는 맛? 하여튼 맛있더라고요. 이거 검색창에서 천안 호원당 검색하시면은 이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제가 이 호두과자를 먹고 너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까지 저의 책을 보고 방송을 보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만두를 어떻게 보내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천안 호원당 대표님께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. 저희 가게 오면은 만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. 꼭 저희 가게 들려주셔가지고 호두 과자만큼 맛있는 저희 만두 같이 드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일주일 힘들었던 저한테 힘과 용기와 또 감동을 주신 두 분, 독자님이죠. 제 책을 읽으셨으니까 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
본론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방송을 장사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가격 책정하는 거거든요. 가격을 예전처럼 유지하면은 남는 게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또 가격을 올리면은 손님이 떨어질까 봐 또 걱정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커피 원가는 500원인데 판매는 5,000원에 한다, 6,000원에 한다, 그런 기사가 나고, 뭐 커피만 그러겠습니까? 품목만 바꿔가지고 어떤 때는 치킨은 얼마 하는데 가격은 얼마다, 판매 가격은 얼마다.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. 삼겹살 원가는 내려가지고 얼마인데 가격은 또 얼마로 더 이상 받는다.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어떤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사들이 정말 정당하게 하면 저도 그 말에 인정을 하겠는데, 사실 흥미주로 쓰고 이 판매하는 저희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을 만들더라고요. 우리가요,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 원가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사실 원가라는 게 저희 같은 장사 오래 한 사람도 딱히 얼마라고 얘기를 못해요. 제가 정하는 거지만요. 그 언론에서도 그 가격이 원가라는 게 얼마라는 걸 몰라요. 단지 재료비, 현재 나와 있는 재료비, 커피 재료비, 아니면 뭐 치킨 재료비. 치킨 재료는 뭡니까? 생닭을 얘기하는 거죠. 그 생닭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. 고깃집 같은 것도 삼겹살 한 가지만. 과연 그럴까요? 재료비 갖고만 될까요? 우리가 음식이라는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내놓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. 언론에서 말하는 원가라는 그 따지는 게 원재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것만 필요할까요? 두 번째는 뭐냐?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것만 있을까요? 또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음식을 장소가 필요하고 또 보관할 수가 있는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재료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제조 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기에는 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커피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은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산패라고 그러는데, 이 산패가 되면은 이 커피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. 100%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만약에 판매하다 남은 거는 버려야 되는데, 이런 비용 처리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게 우리가 제조 원가가 됩니다. 제조 원가를 갖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착한 가격, 업소들 선정할 때 보면 착한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왜 포커스를 가격에 꼭 맞춰야 되는지 저도 그게 좀 어떤 데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. 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착한 위생을 할 수 있는데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 착한 가격이라는 게, 저희가 저렇게 장사하는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, 이 가격이라는 게 책정된 데를 가보면은 그 가격 이상을 받고 있어요. 그 가격엔 도저히 못 맞추는 겁니다. 근데 우리 지자체나 뭐 그런 데서는 모니터링도 안 하고 한번 그 인정을 해주면 그 가격으로 하겠지,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가지고요, 그 가격을 못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국산 김치를 쓰던 거를 중국산 김치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, 가격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착한 가격 없어라 그래도 비슷하게 가격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다 보면.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우리들 자영업자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, 저는 이 세금 문제, 부가세 같은 경우도 장사하시는 우리 음식점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거를 갖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10,000원짜리 물건을 파면은 1,000원은 내게 아닌데 9,000원만의 그 가격인데 그 10,000원을 고스란히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부가세 10%는 뛰어러져 나가는 건데 그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. 왜 그런 생각들을, 옛날에 장사했던, 저도 좀 오래 장사했으니까 21년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, 지금은 뭐 음식 장사 웬만한 데는 카드 매출 한 90%는 이상 될까요? 카드 쓰는 게 현금 영수증이랑.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장사만 할 때만 해도 현금 반, 카드 반, 반반이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매입자료도 많이 구할 수 있고 부가세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
조금 여유가 있었죠.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불법이지만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죠. 내가 올린 수입만큼 세금은 내야 되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 번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. 100% 이거 잡힙니다. 세금 갖고 뭐 했다가는 큰일 나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가성비 따지고 싸게 해서 운영이 된다들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도저히 못합니다.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레몬 시장 이야기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. 레몬 시장 이야기라는 에거로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. 경제학적으로는 고전 책이거든요.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오렌지는 어때요? 달잖아요. 이 단 오렌지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소비자는 판매자한테 사는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? 소비자가요? 소비자는 잘 모르죠. 누가 알고 있을까요? 판매자는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잖아요. 사람들이 싼 거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? 판매자는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레몬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레몬은 뭘까요? 오렌지에 비해서 달지가 않기 때문에 신맛이 나기 때문에 불량품이죠.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너무 가격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?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싼 게 비지떡이라고. 이 속담이 딱 들어맞습니다. 가격은 합당하게 해야지 본질, 음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. 가격을 가치 플러스 격입니다. 이 가치는 또 뭘까요? 음식의 값어치가 될 수가 있고 격은 또 뭘까요? 음식의 레벨과 등급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나눕니다. 격에서. 그래서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. 우리들 어떻게 생각해? 가격을 내려서 손님을 오게 하려고들 생각들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속담들 싼 게 비지떡입니다. 우리 그 소비자들도 먹고 오면서 그 값어치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. 가격을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플러스를 음식에다 드리든 또 추가를 하든 해가지고 이 가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우리 가게 예를 들어볼까요? 저희는 만두전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여기서 레벨을 저희는 올리는 게 뭐냐? 당연하죠. 20년 이상 장사했고 수제로 만들고 저희가 매일매일 만두 빚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명시에서는 그 집 21년 된 집 만두는 정말 맛있는 집 그런 레벨이랑 등급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값어치는 또 뭐가 될까요? 손님이 봤을 때 만두전골만 나오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저희는 떡도 나오고 국수도 드리고 볶음밥까지 드리기 때문에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다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겁니다. 중요합니다. 가격을 책정할 때는 값어치와 격을 올리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내가 전국 맛집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만큼 내 주변의 동네를 봤을 때 이만한 값어치와 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. 그러면 저같이 오래 한 사람은 이 격을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레벨을 올릴까요? 그거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 격에. 그리고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